안녕하세요. 2회 동영모의고사입니다. 자, 40문제를 한번 시험을 먼저 보셔서 몇 개 정도 맞춰야 되느냐, 40개니까 뭐 많이 맞힐 필요는 없고 한 36개만 맞히면은 땡큐죠. 자, 4개나 좋아요. 8개 정도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하여튼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서 채점을 하시면서 자, 들어주시고 또 틀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본서로 들어가서 자,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손금의 처리 순서가 올바르게 된 것을 찾아라. 이거 여러 번 나오던 문제죠. 우선 이제 순서는 거꾸로 들어간다. 그래서 임의적립금, 자, 임의적립금에는 자,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이 있는데 거꾸로 하자 그랬죠. 자, 먼저 소극적 적립금에서 그 다음에는 적극적 적립금으로, 그러고도 못 메꿨다 그러면은 이익준비금에서 메꾸시고, 그래도 못 메꿨다 자본잉여금에서 자, 메꾸면 되죠. 거꾸로니까 자, 여기는 자기주식의 처분이, 자, 그 다음에는 감자차익,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액, 자, 주식 발행 초과금액 순서로 거꾸로 메꿔주시면 된다. 자, 그럼 먼저 자, 별도 적립금, 자, 별도 적립금은 자, 소극적 적립금이죠. 그래서 기업. 그 다음에 시설 적립금은 적극적 적립금이에요. 자, 우리 적극적 적립금은 신감사시, 그 다음에는 이익준비금이고, 그 다음에는 자본잉여금이니까 자, 리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2번 주식회사 대한의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 다음과 같습니다. 자, X1년에서 X3년이다. 그러면 X1년, X2년, X3년이고 총 계약 금액은 180. 자, 먼저 발생 원가를 보면은 X1년도에는 60이고 X2는 8625. 자, X3년은 4875. 자, 여기에 추가 원가가 자, 90. 자, 그 다음에는 4875.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진행률을 계산을 해야죠. 자, 60이 들어갔고 추가로 90이니까 총 150이죠. 자, 그 중에서 60. 그러면은 40%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 X1년도 자, 공사 수익은 180만 원에 40%, 그러면은 72만 원이 공사 수익이죠. 자, 여기에 공사 원가가 60이 발생. 그러면은 공사 이익은 자, 12만 원이 자, X1년도에 공사 이익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X2년도 자, 지금까지 들어간 원가가 자,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줘야죠. 그러면 60에다가 8625 들어가면은 146만 2,500원이 발생했고, 자, 추가로 48만 7,500원이 들어가면은 195만 원이 총 원가죠. 그러면 146만 2,500을 195만 원으로 나눠주면은 자, 75%. 자, 그럼 180만 원에서 75%. 그러면 135만 원인데 작년에 72만 원이 이미 발생했으니까 자, 63만 원이 공사 수익이죠. 그런데 공사 원가는 86만 2,500원이 생김으로써 공사 손실이 나오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총 공사 수익이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봐야죠. 그러면 자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게 146만 2,500원에서 48만 7,500원이 추가 들어가면은 총 공사비는 195만 원이 되는 거죠. 뭐야 195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180만 원의 공사비를 받으면 우리는 15만 원이 전체적으로 손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자 여기에서 조기에 손실을 예상하게 되는데 작년에 12만 원 수익으로 봤어요. 그러면 총 15만 원이 손실로 되기 위해서는 자 이번에는 27만 원을 금년도 X2년도에 공사 손실로 잡아주면 자 요 금액이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자 요 기본적인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은 공사 손실 나온 거 아주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 계약 손실 X2년도의 계약 손실은 27만 원. 자 문제 3번. 자 주식회사 민국은 X1년 1월 1일 날 차량을 4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내용 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없고 정액법으로 자 재평가 모형 나왔네요. 자 재평가 모형 나오면 자 우리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서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자 그럼 먼저 취득원가가 400의 취득. 자 그 다음에는 내용 연수는 5년에 잔존가액은 없고 정액법이래요. 그러면 5년이면은 1년에 80만 원씩이 감가상각이 되죠. 자 그런데 X2년 말 공정가치가 180이 됐어요. 그러면 X1년, X2년이니까 자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400에서 160. 그러면은 240만 원짜리인데 얘가 180만 원이 공정가치래요. 그러면 결국은 얼마의 손실이 나왔습니까? 60만 원의 재평가 손실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재무상태표에 공시되는 X2년 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라. 자 이거 비례수정법이죠.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신구 이렇게 가라. 그러면 자 신은 180이고 구는 24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새로 이 공정가치가 나온 거고 요게 옛날에 장부가액이니까 그러면 180만 원을 240으로 나눠주면 자 7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뭐를 줄여야 돼요? 자 기계도 자 75%를 줄여주고 그러면 차량이네요. 자 대변의 차량 400만 원에 75%면은 300만 원으로 줄이려면 차량을 100만 원 죽이면 되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 얼마예요? 160만 원인데 자 거기서 75%를 죽입니다. 자 곱하기 75% 그러면 120이니까 40만 원만 죽이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60만 원이 요게 재평가 손실이 60이 된 거죠. 자 240짜리가 180이 됐으니까 재평가 손실은 60 정확하죠. 자 그러면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160에서 40을 죽였으니까 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차량 운반구는 300.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 자 그래서 우리는 180이 공정가치로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다. 자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이 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죠. 자 정답은 4번만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4번 X1년에 기말 재고자산을 14,000원 과대계상하였고 X2년도에는 재고자산을 2만원 과소계상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과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자, 이것도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X1년과 X2년인데, X1년에는 기마를 14,000원을 과대하게 했고, 자, X2년도에는 20,000원을 과속 예상했다. 자, 그러면 기말은 자동 조절적 오류니까 여기로 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배는 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20,000원, 14,000원 더해서 34,000원이 과속 예상된 거죠. 자, 다음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잉여금은 일단 X2년도 결산이 종료된 후니까 요게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20,000원만 적게 돼 있네요. 자, 20,000원이 적다. 그래서 자, 정답은 당기순이익은 34,000원이 과소, 이익잉여금은 자 20,000원만 과소. 정답은 4번. 이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5번. 자, 이번에는 주당순이익 구하는 거. 자, 주당순이익도 마찬가지. 자, 먼저 당기순이익은 얼마야? 450. 자, 여기에서 우선주 배당금이 382,500원. 그러면 보통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은 450에서 382,500원을 빼면 자 411,7,500원이 자 보통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다. 자, 그러면 이제 가중평균된 보통 주식을 구하면 1월 1일 날 3만 주가 있었어요. 요거는 신경 쓸 게 없고, 자, 그 다음에는 유상증자 4월 1일 날 2,000주가 유상증자 됐습니다. 그러면 4월 1일 날 2,000주, 근데 얘는 9달이니까 12분의 9. 자, 그 다음에는 4월 15일 날 무상증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 무상증자가 16,000주래요. 그러면 이 무상증자는 얘와 얘로 그냥 쪼개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만주와 2,000주니까 32,000주에 50%씩 가면 되죠. 그러면 얘는 15,000주가 가고 여기로는 1,000주가 가면 자 16,000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45,000주에다가 자 요거는 3,000주에 12분의 9. 자 3,000주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은 2,250주가 되네요. 그러면 토탈 47,250주. 자 47,250주가 벌어들인 순이익이 411만 7,500원. 그러면 얘 나누기 47,250주 계산하면 87원. 자 14전 이렇게 나오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미만 벌여라 그랬으니까 자 주당 순이익은 정확하게 87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넘어갑니다. 6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처분전 이익잉여금의 계산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여러분들 잉여금 처분계산서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자 요게 이제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자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얘는 1번 전기에서 이월된 이익잉여금에다가 자 전기 오류 수정손익. 자, 세 번째는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자, 여기에 중간 배당금. 그 다음에 여기에 당기 순손익. 자, 요거를 조정하면은 요거 조정한 놈이 여기로 가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러면 1번 정기월 이익잉여금 여기 있죠? 2번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3번 중간 배당,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없죠? 기타 포괄 손익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정기 오류 수정. 자, 그러므로 여기 이익잉여금의 계산 요소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4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꼭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 중 틀린 거. 1번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생각 안 하죠. 자, 대표적인 게 영업권. 영업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손상 검사를 실시해서 자,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손상 차손 인식한다. 자, 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 무형자산 아닙니다. 반드시 영업권은 유상으로 어느 기업을 자, 그 기업의 순자산보다 더 비싸게 살 때 그때만 영업권이고 자가창설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3번 신제품과 관련하여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은 자, 연구개발비라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죠. 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조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간다 아니잖아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은 무조건 연구개발비라는 단기 비용이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자, 그로 인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무형자산이고 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으면은 경상개발비로 해서 단기 비용 떨어지죠. 그래서 3번이 땡. 자, 4번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장부에 기록하는 거죠. 자,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서 잔존가치를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으로 보는 게 원칙이죠. 자, 다시 한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봅니다. 다만 예외. 자, 사용이 종료된 후 제3자와 매각 계약이 있거나 아니면은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존재하고 있어서 활성시장에 근거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0으로 보는 것이다. 자, 따라서 3번만 X. 자, 8번. 자, 이번에는 뭐예요? 이거 우선주 배당금. 자, 이것도 이제 이제는 이 정도 계산은 간단하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X1년과 X2년도. 자, 대한기업은 액면가액이 10,000원이고 배당률이 10%인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 자, 그 다음에 보통주. 그럼 제일 먼저 할게 우선주 자본금이 얼마고 보통주 자본금이 얼마인지 요거를 먼저 써놔야 돼요. 자, 10,000원짜리가 1,500주. 그러면은 1,500만 원이 우선주 자본금이고 자, 보통주는 2,000주인데 10,000원. 그러면은 2,000만 원이 보통주죠. 자, 우리 회사는 X2년과 X3년에 배당을 못했대요. 자, X2년과 X3년에 배당을 못해서 지금 X4년에 배당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못했으니까 자, 없죠. 근데 이 누적적 우선주는 이때 못 받은 거를 여기서 누적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때 배당률은 얼마냐? 10%. 그러면 얼마예요? 1,500만 원에 10%면은 150만 원씩이죠. 하나, 둘, 셋. 그러면 1로 450이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000만 원에 대해서 자, 얼마가 가는 거예요? 10%죠. 자, 2,000만 원에 10%. 그러면은 200만 원이죠. 자, 짠 가면은 650. 자, 우리가 X4년에 배당하고자 하는 돈이 650. 그러면 자녀 지분이 없네요.
따라서 보통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200만 원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서 650이 아니라 700만 원을 배당한다. 그러면 이제 50만 원이 남죠. 그 50만 원을 이제 여기 참가적 우선 주니까 얘하고 얘로 비율에 따라서 놀아주면 되죠. 자, 50만 원 곱하기 자 35분의 15 그 다음에 35분의 20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 이 문제는 얘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원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은 이런 문제 나올 때 산수 문제가 됩니다. 자, 9번. 주식회사 만세는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기계화 교환하였대요. 자, 따라서 상업적 실질이 있다. 자,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 자, 여기서는 교환으로 인한 처분 손익을 물어봤죠. 그러면은, 자, 먼저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 자, 교환 손익은 어떻게 돼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하고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비교해 보면 되죠. 그러면 자, 장부가액은 20. 자, 그 다음에 공정가액은 얼마예요? 자, 공정가액이 안 나왔는데,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 봐요.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이 28만 원이고 내가 교환하면서 2만 원의 현금을 줬어요. 그러면 내 것도 주고 2만 원도 주고 28만 원짜리를 갖고 왔으니까 공정가액은 2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20만 원짜리를 26만 원 인식을 했으니까, 자, 우리는 이 교환으로 인해서 6만 원의 교환 손익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정답은 3번. 자, 10번.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하였고 그 사실이 매우 중대하여 이를 수정하지 아니할 경우 재무제표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또한 또는 재무제표 전체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대요. 자, 이럴 때 제시하는 의견이 부적정 의견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자꾸 이제 혼동하는 게 의견 거절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의견 거절은 감사 범위의 제한이 있을 때, 자, 감사 범위의 제한이 있으면, 자, 이때는 의견 거절이 되는 거고, 감사를 했는데 지금 제대로 작성한 게 없잖아요. 자, 그럴 때가 부적정 의견이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부적정 의견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11번. 자본금이 1억 원인 주식회사 민국은 결손금을 2,500만 원 보전하기 위하여 발행 주식에 대하여 5주를 3주의 비율로 무상병합하였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비율산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의 자본이 1억인데, 자, 얘를 얼마로 지금 줄일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이냐? 5주를 3주의 비율로. 자, 그러니까 내양은 내양, 외양은 외양. 그러면 얘가 6천만 원으로 줄겠네요. 그러면 총 4천만 원의 자본금이 감소됐죠? 자, 차변의 자본금 4천. 자, 4천만 원의 자본을 줄인 이유는, 자, 결손금을 메꿨잖아요. 그러면 결손금은 차변, 없애려면 대변. 자, 2월 결손금은 2,500을 메꿨네요. 그러면 2,500을 메꾸기 위해서 자본을 4천 줄였으니까 결론적으로는 1,500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런 이익을 감자차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만 정답이 됩니다. 자, 12번 사채 문제고, 자, 사채 문제에서는 무조건 우리는 장유유서만 찾아주시면 되죠. 자, 먼저 장유유서.
자, 먼저 장부 금액은 얼마냐? 9,502원. 자, 유효이자는 10%. 자, 액면이자는 8%. 그러면 여기는 950원에 800원이네요. 그러면 150원. 그러면 9652. 자, 이제 언제 상환했느냐? 저런 X2년 7월 1일 날 상환했네요. 그러면 6개월을 더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6개월이니까 965원에 둘. 그러면 483원이죠. 자, 얘는 400원이고, 그러면 얘는 83원. 그러면 얘는 9735죠. 자, 9,735짜리를 얼마에 상환했나요? 9,600원에 상환했네요. 그러면 더 싸게 상환했으니까 135원에 상환 이익이 나온다. 간단하게 계산되죠. 자, 언제나 상환 당시의 장부금액 요걸 구하는 게 포인트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6개월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걸 483원으로 요게 965원이 아니라 반년분만 생각하시면 된다. 자, 13번. 자,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다. 자, 손익선출법을 적용하였고 감모손실 중 30%는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 자, 정상적인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경우, 자, 매출원가는 얼마하고 기말의 재고자산은 얼마하고 기타 비용은 각각 얼마가 되겠느냐. 자, 우선 먼저 장부금액을 먼저 찾아보세요. 자, 장부금액은 자, 기초가 800개가 있었어요. 여기에 기초에 800개가 100원짜리. 그 다음에 이번에 매입은 4,000개. 4,000개는 120원짜리. 근데 3,200개를 판매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1,600개가 남아있어야죠. 자, 1,600개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대요. 그러면은 자, 먼저 사온 100원짜리는 팔렸고, 자, 120원짜리가 남아있죠. 그래서 장부상의 재고는 1,600개가 120원짜리. 그러면 장부상 재고는 192,000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실질 재고를 보니까 1,200개네. 그러면 1,200개가 120원이면은 자, 144,000원. 자, 얘가 144,000원.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은 자, 192,000원에서 144,000원을 차감하면은 48,000원이 감모 손실이죠. 그 다음에 시가. 자, 시가는 예상 판매 가격이 110원에 판매 비용이 20원. 그러면 90원이 되겠네요. 자, 1,200개가 90원. 그러면 108,000원이 자, 시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36,000원이 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모 손실 중 30%는 정상적 발생이고, 자, 70%는 이상적 발생이래요. 그러면 3, 42, 3, 8, 24, 14,400원은 매출원가에 산입하고, 자, 평가 손실은 무조건 매출원가에 산입하죠. 그리고 얘는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로서 기타 비용이죠. 자,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로서 기타 비용. 그러면 7, 4, 28, 7, 8, 2, 56 하면 33,600원이죠. 자, 33,600원은 기타 비용. 자,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게 기말의 재고자산이 얼마네요. 자, 언제나 최종 기말입니다. 기말은 108,000원. 자, 그래서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는 노래 부르면 되죠. 기초에 매입을 더해보자.
자, 기초는 8만 원인가요? 자, 800개가 100원. 자, 그 다음에 매입 4,000개가 120원. 그러면 48만 원. 기초에 매입을 더해보자. 본래 기말을 빼어주고, 얘가 본래 기말이죠? 그러면 48만 원에 8만 원. 자, 마이너스 19만 2천 원. 그러면 36만 8천 원이 요게 원래의 매출원가. 자, 여기다가 정상적 감모와 평가 손실 더해서 나온 게 매출원가. 그러면 36만 8천 원에 14,400에 36,000원 더해주면은 41만 8,400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출원가 41만 8,400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기타 비용은 뭐예요? 요거 33,600원. 자, 70%는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자, 노래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유형재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초기에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 대신에 정률법을 사용했대요. 그러면은 자, 정액법보다 정률법을 사용하면은 감가상각비가 커지죠. 자,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적어집니다. 자,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적어지게 된다. 이 소리. 그래서 자, 순이익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적으면 자산도 적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장부가액도 적어지게 된다. 바로 1번이 정답이죠. 우리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익이 크면 자산이 크면 이익이 크고 이익이 크면 자본이 커진다고 세 놈은 세트로 다니면 되겠죠. 자, X1년 1월 1일 날 만기 부유 목적으로 자, 사채를 취득하였다. 자, 이거 뭐예요? 무조건 장유유서죠. 자, 상각후 원가 금융자산도 무조건 장유유서로. 자, 그러면은 얼마에 취득했느냐? 951963. 자, 951963에 취득하였고, 자, 시장이자는 12%에 자, 액면이자는 10%. 그러면 963 곱하기 12% 하면은 여기는 114236. 자, 여기는 10만 원. 그러면 14,236원. 그러면 여기는 966199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X1년 12월 말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은 966199가 되겠고, 자, 이자 수익은 얘죠. 114236. 얘가 이자 수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만기부유, 즉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사채와 똑같이 반대 입장에서 해결하시면 쉽게 답이 보이죠. 자, 16번. 주식회사 대안은 기계장치를 600에 취득했다가 연수학계법을 적용하다가 X2년도에 정액법으로 변경한다. 자,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감가상각의 방법은 추정의 변경이고, 자, 얘는 미래적 처리죠. 전진법으로 적용한다. 그럼 먼저 X1년 초에는 600에 취득했는데 연수학계법이래요. 그러면 X1년도에는 600만 원에서 잔존가치는 30. 자, 곱하기 내용 연수는 5년이니까 15년이 되고 1차 연도는 5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570만 원을 5로 나누고 5로 곱해야죠. 다시. 자, 57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5 하면은 190만 원이 X1년도에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X2년 초에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한대요. 그러면은 우선 자 새로운 취득원가는 600에서 190이 값어치가 떨어진 거를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새로운 취득원가는 410만 원이 됩니다. 자, 잔존가치는 10만 원으로 새로이 변경됐어요. 10만 원. 자, 정액법이니까 이제 잔존 내용연수로 봐야죠. 자,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바뀌었느냐? 6년으로. 그러면은 우리 아까 1년은 지났죠? 따라서 5년이 잔존 내용연수. 자, 그러면은 400만 원을 5년으로 그러면은 80만 원이 자, X2년도에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X2년도에 감가상각비는 80만 원이고 자, X2년 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되느냐? 요거 X1년은 190이죠? 자, 요거와 요거를 더해주면 누계액은 270만 원이 X2년 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7번. IFRS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하고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는 전기 비교 공시하는 거죠. 언제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전년도와 당년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자,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액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번,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계속기업의 가정하에 현금흐름표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이에요. 다만 현금흐름표만 현금주의로 작성. 자, 4번, 재무상태표는 유동성과 재무적 탄력성과 수익률을 판단하는 기초정보를 제공하죠. 맞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 유동성을 알 수 있고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재무적 탄력성을 알 수 있고 수익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 포괄손익계산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화폐적 이익이다. 아니죠. 비화폐적인 이익입니다. 자, 그리고 현금 흐름을 반영하고 있냐? 현금 흐름을 반영한 게 현금 흐름표죠. 자,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보고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5번이 X. 자, 18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틀린 말. 1번,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해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소술이 표현 충실성이 있어서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합의에 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틀렸죠? 검증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죠. 자, 우리 그 질적 특성을 자꾸 읽어보시면은 이런 게 틀렸구나 하는 거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정보가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며 적시성이 있고 이해 가능하다면 유용성은 보강된다. 우리 보강적 질적 특성, 비검적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 기업이며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우리 회계공주는 계속 기업의 공준 하나밖에 없죠. 자,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제약 요인. 자, 원가의 제약 요인은 그러니까 우리 그 개념체계에서 제약 요인을 하나 만들어 놨죠. 그게 뭐야? 원가와 효익이죠. 어떠한 경우라도 원가가 효익보다 크면 안 된다. 이게 제약 요인이죠. 자, 19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의 부채 총액을 계산하시라. 이거 뭐야? 4단계네요. 자, 4단계가 되느냐? 5단계가 되느냐? 그려보면 되죠. 자, 이렇게 가서 하나, 둘, 셋, 넷. 자, 요게 APK 초. 자, 요거는 K 플러스 마이너스 K1. 자, 요거는 말 APK IS 비용과 수익.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기타 포괄이냐 아니냐, 그건 5단계일 때는 하나 더 그리시면 되죠. 자, 이 문제에서는 자, 먼저 기말 자산
여기네요. 300. 자, 기말부채는 130. 그 다음에 기초의 자산은 140. 자, 단기중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무시하죠. 자, 단기중 현금배당. 일로 옵니다. 현금배당. 자, 단기중에 유상증자. 일로 와야죠. 자, 그 다음에 수익 600. 비용은 540. 자, 그리고 여기서 뭘 구하래요? 이거 기초의 부채 얘를 구하라. 자, 그러면 4단계네요. 자, 일단 수익이 비용보다 많습니다. 이익은 60.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그러면 이 이익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본은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다. 그러면 60이니까 얘가 110이었죠. 110이 170이 되면은 60만 원의 이익.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140이니까 얘는 120이죠. 자, 그러면 요 K가 여기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자, 자산에서 부채 20이 기초의 부채였다라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 내용. 50만 원에 샀다가 자, 48만 원에 작년에 됐다가 금년에는 51만 원이다. 요거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소리죠. 자, 먼저 취득할 때는 5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50. 자, 현금은 50. 그랬다가 12월 말일날 48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2만 원이 죽었죠? 자, 기타 포괄 2만 원.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이 2만 원. 자, X2년에 얼마가 됐어요? 51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48만 원짜리가 51이 되니까 3만 원이 늘어났죠?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3만 원 늘어나면서 자, 평가 이익 하면 안 되겠죠. 얘부터 죽여야죠. 자,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을 2만 원 죽이고 나머지가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이 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0만 원이 51만 원 됐으니까 여기 있는 평가 손실은 여기서 죽어서 만 원만 이익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올바른 분계 자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